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환경과 조경 편집장 남기준입니다. 오늘 온라인 토크쇼를 개최하는 젊은 조경가상은 한국 조경의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스스로의 작업을 즐거워하며 묵묵히 새로운 길을 내는 이들의 오늘을, 그들의 작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2018년에 처음 제정한 상입니다. 지난 12월의 시상식 1호로 잡지 특집에 이어 오늘은 제5의 젊은 조경가로 선정된 그람 디자인의 최윤석 소장님을 모시고 조경 설계에서 출발해 다양한 분야로 활동 스펙트럼을 넓히게 된 계기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박명원 발행인님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편집 주간이신 배정환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과 조경 편집주간 배정환입니다. 환경과 조경이 주최하는 젊은 조경가상을 수상한 그람 디자인의 최윤석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번째를 맞는 젊은 조경가상은 그동안 동시대 한국 조경의 최전선을 걷는 여러 조경가들이 자신의 성과를 보다 넓은 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작업의 방향을 새롭게 기획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최윤석 소장님은 전형적인 조경 계획과 설계는 물론 정원 디자인 빌드와 참여 설계를 넘나드는 도전과 실험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정원사 친구들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서 개별 사무소의 한계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와 토크가 최 소장님의 팬층을 한층 두텁게 하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멋있는 활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석 소장님에 대한 근사한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쇼는 앞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1부에서는 디자인 빌드, 무너진 경계 등 6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최윤석 소장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야기 손님으로 HLD의 이호용 소장님, CA 조경의 조용준 소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호용, 조용준 소장님은 2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젊은 조경가의 작업과 생각을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크쇼 말미에는 최윤석, 이호영, 조용준 소장님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했으니까 세 분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시청하시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말미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시청하시는 동안에 화면이나 음질에 문제가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역시 알려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석 소장님은 2008년 32살이라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그람 디자인을 창업하셨습니다. 1호로 특집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회사 이름 지으실 때 무조건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대요. 혹시 이제 조경 설계 사무소 명부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앞쪽에 놓여야 한다. 네, 그런 일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람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 그람이 맞습니다. 뭐 돼지고기 600g 할 때. 네. 그래서 근데 최윤석 소장님이 약간 근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람은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무게의 최소 단위다. 설계에서는 보통 킬로그램이나 톤을 다루는데 그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부분까지 다루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으셨다고 하고요. 장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경중을 따지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최윤석 소장님이 중점을 두신 건 원래 진중한 분위기를 잘 못 견디신대요. 그래서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그람 디자인이라는 이름 지으셨다고 하고요. 아마 오늘 일부 강연도 그런 가벼움과 진지함 사이를 오가는 흥미진진한 내용이지 않을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제가 실수로 눌러서. 그럼 오늘의 주인공 그람 디자인의 최윤석 소장님을 모시고 6가지 빌드업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람 디자인의 최윤석입니다. 제가 그 1월호 원고에 그 6가지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사실 특집 원고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 조금 좀 요약되고 조금 얘기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6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6가지는 사실 제가 좀 설계나 이런 뭐 조경 작업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항상 주시하고 있는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6가지를 조금 나열해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디자인 빌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발주처나 혹은 클라이언트한테 요구를 받는 게 품질도 좋아야 하고 뭔가 속도도 빨리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 사실 근데 우리가 이 3가지 항목은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이 교집합에서는 지금 임파서블이라고 써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 좀 불가능한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비용적인 부분을 포기한다든지 비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속도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거의 과정에 좀 개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말 그대로 좀 디자인 빌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먼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사실 이 작년 겨울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이제 그 생활 및 착형숲 조성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때는 이제 설계부터 이제 시공까지 진행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대상지는 이제 완충 녹지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면서 진행했는데 이 지역이 송도 지역이 사실 뭐 매립 지형이고 하다 보니까 염해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식재 지반으로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 그림처럼 좀 시간과 금액을 좀 양보해서라도 조금 식재 지반을 조금 많이 만들자라는 게 좀 목표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지금 사진 하단에 보이시는 그런 식재 지반을 더 두텁게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좀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작업자들끼리 항상 중요하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품질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 이 좌우에 이제 메타스카이어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항상 4m짜리에 뭐 RB 10점짜리 이렇게 규격을 정해 갖고 와도 사실 그 B 점수는 똑같이 오더라도 키는 다 제각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각각의 모양과 크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현장에 반입된 나무들을 키를 다시 재서 그거를 다시 키 순서대로 맞추는 작업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도면이나 아무리 명시를 한다고 해도 사실 구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때로는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고 시간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당장의 어떤 연출 효과나 당장의 준공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좀 시간을 좀 더 계절이 조금 한두 계절은 바뀌고 나서 조금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사진처럼 조금은 이 포틀이 다 놓여진 모습들이 완성형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것들이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어린이 정원을 이제 서울식물원에 조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공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 컷이 사진이 있는데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말 그대로 이제 서울식물원 측이나 클라이언트한테 보고하기 위한 그림이었고요. 말 그대로 이런 조감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라고 보여지는 그림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 미니어처 정원의 어떤 이 형태 집 구조를 저희가 이 뼈대를 미리 좀 만드는 작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겨울 동안에 이걸 만들었죠, 사실. 그래서 뭐 한두 채를 만들고 뭐 만들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한 5채를 하루에 5채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뼈대를 만든 걸 갖고 와서 현장에서 대입한 모습이 이제 아래쪽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걸
결국은 이 집 한 채 설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공사 과정에서 조금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들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혹은 이런 작업의 모습들이나 혹은 그때 만들어지는 어떤 풍경의 모습들을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요 비율감으로 만들어져야겠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도면이나 이 가상 어떤 컴퓨터 화면에서는 좀 상상하거나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저희가 디자인 빌드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유독 저희 작업 중에 이제 어린이 정원이나 이런 그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익숙치 않은 스케일들이에요. 아이들 스케일에 맞춘다든지 좀 더 상상 속의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죠. 요 사진은 이제 그 제주 스누피 가든의 호박 정원을 만들던 이제 그때 작업 모습인데 이 스누피의 그 피너츠 친구들의 키 높이나 이런 것들 스케일에 맞춰서 뭔가 좀 귀엽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사실 만들다 보면은 지금 저 스케치 이미지처럼 사실 저희가 치수화를 다 해서 도면을 만들고 가도 이 뼈대를 만드는 작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미세한 치수까지는 다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정수 단위로 저희가 떨어뜨려서 다시 재조합을 하는 현장에서의 샵 드로잉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만드는 방식들을 좀 더 이 현장에서 원래 계획된 도면보다 좀 더 진행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 빌드 하는 방식이랑 이제 사실 이 경계가 사실 이 무너진 경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이런 경험들이 조금 많이 저희한테 좀 우연찮게 접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정원 붐이라고 해서 뭐 어떤 가든 쇼라든지 뭐 정원 박람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런 팀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 정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뭐 트렌드처럼 확 분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는 항상 이 정원의 작업들이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목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뭐 스티로폼이나 고무 다라이로 만든 정원들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해오던 정원의 방식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전시의 성격으로 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전시 관련한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소재를 자꾸 찾다가 이 정원 쪽이나 이런 가드닝 활동 혹은 조경, 식물, 뭐 어떤 녹색 생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의뢰가 왔던 부분이 이제 14년도에 문화역 서울에서 이런 취미 활동에 관한 그 기획 전시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사실 정원이라는 게 뭐 특별한 뭐 어떤 예술적 재능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보다는 사실 일상에서 항상 발생하는 어떤 활동 중에 하나라는 컨셉으로 이 여가의 기술이라는 어떤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뭐 어떤 이 전시 기획 쪽에 이 이야기가 많이 교류가 되면서 사실 DMZ전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DMZ전은 그 DMZ의 생태적인 식물들을 좀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이제 그 조혜령 소장이 이런 온실 형태의 어떤 테라리움 형태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내부의 식물들을 이제 연출했던 경우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들을 실제로 DMZ에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DMZ에 있을 법한 혹은 있다고 파악한 식물들을 꽃시장에서 사와서 그 말 그대로 마치 비무장지대의 어떤 야생의 모습들을 박제된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연출을 하게 되죠. 사실 저희가 이런 서울식물원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많이 전시기획 쪽이나 이쪽의 작업을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사실 출발은 서울식물원 오픈을 할 때 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었죠. 그 서울식물원은 이미 개장을 한두 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다만 조금 이거를 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흥미롭게 할 것이냐 관람객들이 사실 이 고민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해법을 저희가 같이 서울식물원 측과 찾은 방법들이 이 서울식물원 온실의 기원부터 사실 출발했어요. 그래서 온실의 기원을 얘기한 부분이 사실 그 식물 탐험대라는 게 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식물 사냥꾼 혹은 플랜트 헌터라고 불리죠. 그 식물 사냥꾼들이 이 각국의 나라나 오지에서 갖고 온 수집품들을 결국 자국의 나라에서 뭔가 전시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육 환경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유래나 혹은 이런 기원들을 좀 이 관람객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라고 한 게 사실 이 식물 탐험대의 모티브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테마 공간들을 구현을 하는 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식물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시설을 개입하거나 식재를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포인트처럼 어떤 그 식물 탐험, 이 식물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탐험대의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모습들을 구현하는 거를 이제 전형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념으로만 개입을 했던 그런 전시 방식이었고요. 그게 잘 이어져서 다음에는 뭐 식물 극장이라는 테마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앞선 이어졌던 스토리가 식물 사냥꾼들이 수집해온 식물들이 온실에다가 보관해서 이렇게 전시가 되는 것처럼 이 식물 사냥꾼들은 사실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이거 대부호들이죠. 그 부호들은 이 식물 수집 욕구를 풀어내는 방법이 그 수집가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이 식물 극장 하나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이렇게 짜잔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가 담은 전시 기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사실 재작년이었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이제 조경진 교수님이 이렇게 조금 의뢰를 해주시고 같이 좀 작업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셔서 이 미래의 세계에 대한 어떤 식물의 어떤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구현 방식들을 이야기하자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는 저희가 뭐 디자인이나 혹은 이런 어떤 이념적인 생각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 사실 이거를 다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에 대한 고민보다 이걸 전체 어떻게 총괄 프로듀싱하지 이게 훨씬 더 고민이고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사진처럼 어떤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고 전면에 보이는 어떤 글자 폰트나 미래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도 관여를 했고 혹은 이제 그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 어떤 재배 시설을 뭔가 연출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이런 전체 공간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시로 이제 끌고 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 디자인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짧았던 상황이고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설치물에 대한 방식들도 조금 우리가 정형화된 어떤 설계 도면이나 있던 계획량을 잡기보다는 좀 이렇게 러프한 스케치 형태가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원고에도 한번 특집 원고에도 좀 다루기도 했고 제가 주로 이렇게 이런 어린이 정원에 관련된 강연을 할 때 많이 소개하는 자료가 이 스토리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 정원이나 이런 데는 그 어떤 아이들이 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계관이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출발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결국은 이 무너진 경계라고 얘기하는 이 챕터의 중요한 점은 사실 조경 설계나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결국은 또 스토리도까지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이 컨셉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구현을 하면 할까를 이어지면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스토리북을 말 그대로 동화를 하나 지어내는 거죠. 지어내는 방식까지 이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 공간하고 대입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좀 갖고 놀 수 있는 워크북도 같이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조경 설계가 도면 그리고 어떤 3D 모델링을 하고 어떤 내역을 뽑고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관여를 하게 되면서 조금 어벽에 이 구분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들은 이제 작년에 이어졌던 어린이 정원에서도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컨셉, 조금 강력한 컨셉이나 스토리 설정이 있으면은 뭔가 이 이후에 있는 상황들이나 이벤트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과 어떻게 보면 조금 풀어내기 쉬운 해법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어린이 정원이 이제 준공 당시가 이제 오픈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의미 있게도 100주년 어린이날이었고, 또 특이하게도 또 코로나 이후 이 야외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최하는 주최 측이랑 저희랑 고민한 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즐겁게 놀 수 있고 성대한 이벤트를 만들어주자라는 것까지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이 만들어진 정원에 어떤 아이들이 이벤트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짰었고요. 물론 이런 뭐 퍼레이드, 어떤 이 밴드 브라더스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아이들을 인솔 해서 이 어린이 정원뿐만 아니라 이 서울식물원 일대를 다 이렇게 투어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행진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마련이 되죠. 물론 이런 방식의 어떤 공간이 만들고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조금 저희가 어떤 디자인 빌드 방식이라는 게 설계하고 어떤 조성 공간을 만드는 거를 벗어나서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빼버리고더라도 이런 시민 참여자분들하고 하는 프로그램 활동이죠. 매주 뭐 수요일에 만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조경 설계자인가, 조경가인가, 혹은 정원가인가, 사실 아니면 아카데미 강사인가. 그래서 사실 이 무너진 경계라는 게 사실 그런 활동들 계속 이어져요. 하나의 이 모티브 수단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야기거리라는 거는 제가 좀 이 이후에 보는 관점 네 가지는 좀 항상 이 조경 공간을 다루거나 설계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거리 중에 이제 이 말 그대로 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최초의 어떤 공간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가 부여됐어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아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숲 어린이정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숲 어린이정원은 어떤 특정 동화의 어떤 이 스토리가 설정되어 있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이 캐릭터나 어떤 상황의 이 부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녀의 집을 만들어 놓고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요 설정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녀의 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고 오브제가 돼줬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 그 앞에 이제 통나무 틈 사이에 저희가 이 자갈을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눈, 코, 입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망치로 세게 박아놔서 이것들이 절대 안 빠지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심정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재미나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이걸 빨리 구출해줘야 돼, 뭐 이런 상상력의 이야기들을 지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면서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 빼내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굉장히 단단하게 박아놨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빠지게 됩니다. 결국엔 빠지게 되고, 뭐 어떤 이 오브제들 시설들도 굉장히 이탈이 되죠. 혹은 유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숲공원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숲 컨서번시라는 조직이랑 저희랑 이 작업을 같이 진행했는데, 그래서 이걸 재미 삼아서 이 현상숲의 전단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전략입니다. 찾을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재미 삼아 붙여 놓는 거죠. 그랬더니 이 현상숲의 전단을 보고 어떤 이 규빈이라는 꼬마가 이 마녀의 집에다 이 쪽지의 편지를 꽂아놓고 간 거죠. 그래서 뭐 마녀에게 마치 진짜 여기가 마녀가 사는 집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사실 이 컨서번시 조직이나 저희 뭐 작업자들은 굉장히 감명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컨서번시에서 이 답장을 써줍니다. 그 규빈이라는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이걸 볼 수 있도록 이걸 또 방을 만들어서 그 대자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 어떤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혹은 이걸 운영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어린이 정원의 일대에 이 마녀가 등장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막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기획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지금 마녀 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마녀 복장을 어디서 구해 와서 자발적으로 이 마녀의 집 앞에서 동화 읽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는, 여기에 마녀의 집을 만들어 놓고 마녀 캐릭터만 부여해줬는데 어느 누구나 와서 마녀 복장만 하면 그 캐릭터로 빙의해서 뭔가 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서울숲에서 이 마녀를 모티브로 한 어떤 할로윈 파티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년 어떤 이 할로윈 파티 때는 당연하게도 그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체적인 이 강력한 모티브 하나로 어떤 할로윈 파티 이런 시기에 그 운영 주최 측, 관리나 운영 주최 측에서 그거에 어울리는 어떤 이 디스플레이를 계속 가미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야간에도 뭐 이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와서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 이 정원 설계나 이런 조경 설계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쓸모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 어떤 자재에 대한 쓸모 혹은 공간에 대한 쓸모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케이스는 제가 한평정원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이제 좀 의뢰를 받아서 그 하나의 이제 쇼가든을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그 공간에 이제 조성을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예상이 한 6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으로 우리 팀이 한 7, 8명이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일주일만 해도 먹고 자고 하는데 600만 원 다 쓸 것 같은 상황 기대가 되는데, 도대체 뭘로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하다가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전부 다 업사이클링 재활용 소재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사진이 이제 소주 박스가 이제 빈병 박스가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길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길을 어떤 화분 트레이로 어떤 일정한 간격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소주병을 거꾸로 박아서 이 길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외국에는 이 사례들이 와인병으로 하는 사례들이 좀 받긴 받거든요. 근데 소주병으로 한다는 생각을 이제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이게 저희들도 이게 어떤 공식이 없고 말 그대로 규칙이나 어떤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스스로 어떤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이 방식이 어떻게 해야 단단하게 고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바닥에 이제 소주병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어떤 의심 혹은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소주병 깨지지 않을 것 같냐. 근데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주병의 밑바닥이 더 두껍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미끄럽지 않냐도 밑바닥에는 돌기가 있어서 절대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어떤 이 가제보나 파라솔의 형태를 이 세탁소 일회용 옷걸이로 다 엮어서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어떤 실험적으로 보여줬던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숲에 이제 겨울정원 조성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정원은 저희가 한 2회에 걸쳐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 이 숲속 빈터라는 공간이 말 그대로 좀 잘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끼로 통해서 이제 겨울정원의 풍경을 만들겠다 해서, 이 이끼를 굳이 돈을 주고 왜 사오냐. 사실 서울숲의 일대에는 이 음지 구역들이 많아서 그 이끼들 다 채취를 해서 벽에다 붙이는 작업들을 진행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물론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울숲 어린이 정원에도 이 버드나무 터널은 다 그 냇가에서 말 그대로 이 맹아나 이런 것들로 번식이 된 어떤 버드나무를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기도 했고요. 물론 통나무들이나 혹은 이런 흉관들도 다 서울숲에 있던 잉여 자재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서울숲 이 대형 통나무는
이 서울숲 조성 당시에 이 바둑판 테이블로 쓰던 거였는데 너무 이제 크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한 구석에 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광릉 어린이 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주요 모티브는 통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를 저희가 주목하게 된 이유가 광릉숲은 굉장히 오래된 정원이거든요. 그 숲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감벌로 생겨난 통나무들 그리고 혹은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통나무를 왜 주목했냐면 그 적치되어 있는 통나무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통나무를 실제로 만져보고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데크제나 이런 것들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어떤 이 어린이 정원에 좀 구현을 하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길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개형의 어떤 통나무들은 이런 어떤 눈코에 붙여서 어떤 상상의 동물처럼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화하는 작업들을 좀 저희가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작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꼭 어떤 재료에 대한 쓸모에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디자인 모티브의 쓸모들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저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원이나 혹은 공원의 조형물이나 오브제를 생각하면은 뭐 이런 제프슨스의 뭐 몇 억짜리 조형물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가운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피카소의 이제 오브제라는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 자전거 안장과 핸들입니다. 뭐 이런 오브제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원에 가장 흔하게 보는 조형물 오브제는 이 오줌 싸개 소년과 도라루방 그리고 두꺼비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좀 이 정원주나 이 작정자한테 좀 의미 있는 조형물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런 오마주로 저희가 자전거를 활용해서 설치도 했는데, 이 당시 조성을 할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렇게 낙서한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네 해서 이런 것들을 정원의 어떤 오브제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철판으로 이런 걸 따서 만드는 과정인데 설치한 모습인데, 이런 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기술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미 어떤 철공수나 이런 작업, CNC 작업 이런 것들은 좀 저변에 이미 확대가 돼서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근데 다만 이 소재를 어떤 모티브 소재를 갖고 올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죠. 뭐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장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풍경, 어떤 조경이나 어떤 건축가 이런 상황 직업적인 전문가들은 어떤 풍경이나 어떤 경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일반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장면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정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잔디밭이나 마당이 있는데 저쪽에 산이 풍경이 좋으니까 이걸 차경으로 끌어들이고 요렇게 좀 불편한 건물은 좀 가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건물주는 여기 잔디밭에 내 손주랑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싶어, 여기서 수영하고 싶어, 이런 장면들을 계속 상상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작업 방식에서는 오히려 좀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이 장면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먼저 어필을 하게 돼요. 서울숲의 이제 설렘정원 같은 대상지는 그냥 원형의 그냥 흙바닥에 땅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이 웨딩 가든으로 이제 만드는 방식들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업이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이 사연들을 받아서 이것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사연들이 접수가 되면 이 분들의 어떤 이 웨딩 촬영이라든지 혹은 이 세레모니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네들에게 이 장면들이 추억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엔 저는 저는 막 생태주의자거나 뭐 조금 그런 관점이 조금 연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도시 공간에서의 어떤 이 사람들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양천구의 일부 공원 정비 관련한 설계였는데요. 이런 데크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앉아서 쉬는 공간인데 여름에는 아무도 이용을 안 하세요.
떼양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비 설계에서 저희가 그 데크 위에 그냥 파고라 뚜껑만 씌워주는 방식이죠. 저는 이런 방식들의 설계도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이 좀 나은 설계죠. 좀 더 아름답고 이런 거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좀 더 나은 설계를 하고 나은 작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게릴라 가든이나 이런 방식들도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오른쪽에 위아래 사진처럼 담배꽁초와 이런 버려진 어떤 유휴 공간들이 사실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좀 한 종류의 식물로만 심어진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 동네 주민들이 만족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스쿨 가든이라는 이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평택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이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 가든이 콘테스트를 하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 선생님으로서 이 활동을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시상식을 그 행사가 끝날 때 시상식을 합니다. 누가 좀 제일 잘 만들었는지. 근데 시상식 한참 벌어질 때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느낌표가 있는 분이 그 우체국장님이셨습니다. 지나가던 우체국장이신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활동하고 이런 게 시상식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지 몰랐네 하면서 자기가 우체국장인데 그럼 축하 공연을 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하모니카 연주를 여기서 벌이시고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결과물이 그렇게 막 좋은 조경 설계 작품, 정원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추억과 이런 장소의 기억들을 만드는 어떤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충분히 가치 있는 비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아까 저희가 원고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느슨한 가든이 활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네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나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장소의 역할 혹은 프로그램의 역할만으로도 어떤 조경가의 역할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연 중에 하나는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수박이 이 참여자분들이 수박을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수박 모종을 사다가 심어줬어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건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전문적인 농사 짓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심코 심었는데 정말 수박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박 한 알 때문에 이 참여자 한 20명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성공적인 수박으로 해서 나눠 먹진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이 사소한 기쁨들이 이 장소가 가지는 장수성을 훨씬 더 끌어올려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뭐 농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뭔가 잘 만들어지고 뭔가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즐길 거리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찾아요. 우리는 어떤 자료,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게임이나 어떤 놀이거리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그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적절한 개입으로만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원이나 조경 공간에서 뭔가 계속 우리는 뭔가 컨텐츠나 혹은 할 거리,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좀 더 이 나이브한 놀이거리를 조금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그 즐길거리죠. 그래서 최근에 작업하고자 하는 이 어린이 정원의 어떤 모티브도 조금 나이브한 플레이하자. 그래서 너무 뭐 이런 포켓몬고를 잡는다든지 뭐 AR을 뭔가 구현하고 이런 방식보다 그냥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이 정원이 좀 잘만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숨바꼭질만 하루 종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제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정원 혹은 공원이나 이런 조경 공간들은 좀 순수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베이컨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4시 40분까지 부탁드렸는데 시간을 아주 딱 맞춰서
깜짝 놀랐어요. 시간 보고. 네. 그리고 소장님 발표 중에 이제 수박 하나 때문에 모든 참여자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소장님이 들려주신 쓸모를 고민, 장면에 집중, 그래서 결국은 사람, 그 스토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4시 40분인데요. 10분간 자리 정돈을 한 후에 4시 50분부터 2부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2부 토크쇼 말미에서 최윤석, 이호영, 조용준 소장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시청하시는 동안에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4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